차이나는 클래스 강의를 들으면 세금 20억을 아낀다고? 20억?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클래스 2020 부동산 세법 어떻게 바뀌지? 두 번째 시간 김종필 세무사님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필 세무사입니다. 오늘 배울 세금은 뭐죠? 오늘은 보유세, 즉 주택을 갖다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유세 종류를 갖다 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요? 정말 새알못이시네요.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근데 보유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보유세는 크게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이제 종부세라고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통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금인데요. 2020년부터는 바로 이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서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대폭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략 한 68.3%로 시세 대비해서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걸 갖다 2020년에는 가액에 따라서 시세 대비 70% 또는 75%, 80% 여기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신이 알고 싶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 공시가격만 적용해서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계산법 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정확한 보유세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갖다가 추천해 드리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가격과 적용 세율입니다.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차감을 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가 곱해서 나온 값에다가 표에서 지금 보이시는 표에 그 세율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시키면은 세금을 갖다가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금액만 살짝 입력을 갖다 해주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딱 나오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20년 세법으로 돌아와서요. 2020년에 바뀌는 보유세 제도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 이상을 갖다 가진 사람들에게 세부담 한도를 200%에서 300%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작년에 보유세를 200만 원 냈으면 원래 올해는 400만 원 이상은 안 냈는데 이제 상한선이 600만 원까지 올라간 거네요? 세부담을 갖다가 사실은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 주택수가 3채 이상 분들의 종부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도 3.2%에서 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유세가 오른다 하는데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예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와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영현 씨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 A, B 두 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어우, 뭐 벌써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얘기를 갖다 듣다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저를 한번 그럼 실명시켜 한번 보시죠. 예,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와 보유세를 한번 직접 보시죠. 2020년도에서 보게 되면 두 주택을 갖다 유지를 했을 때는 한 2,530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한 주택을 갖다가 그 6월 1일까지 매도를 갖다 완료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374만 원 정도가 되겠죠. 2021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두 주택일 때 2,690 정도, 한 주택일 때 364만 원 정도. 그다음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852만 원대 한 367만 원 정도. 이 정도 세금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당장 팔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6월 1일에 주택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보유세를 갖다가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이번에는 2주택자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중후하신 신사분이 사연을 보내셨나 봐요. 잠시만요. 올해 환갑이 되는 김환갑입니다. 기사나 정책이나 둘러보고 하니까 2주택자에 대한 세율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가격은 오르고 세금도 오를 테니 다른 한 채의 월세로 그 부담을 더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의 영향을 갖다 받기 때문에 한 주택자도 오르긴 올라요. 한 주택자의 경우에는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갖다가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9년도에 비해서 10%씩 더 증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장기 보유하고 관련된 세액공제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두 개를 갖다가 합한 금액이 2019년도에는 70%까지 가능한데 한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2020년도에는 그걸 갖다 10% 정도 늘려서 총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니까 기억을 갖다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단독 보유로 된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부동산 세법 어떻게 바뀌지? 세 번째 편에선 양도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 정말 드려요. 부탁.